알면 알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과 빅데이터입니다. 맞아요. 이 부동산도 주식처럼 트렌드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전공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본 예시가 집값 예측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부동산 빅데이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가격, 임대, 수요, 공실률 등 대규모로 수집하고요. 정지해서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와 민간 플랫폼에서 수집된 정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이자율 정보 등을 모두 종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빅데이터로 살펴본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고 있지만 이 똘똘한 한 채에 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주택보다는 입지, 상품성, 미래가치 등을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 건데요.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지 선호 현상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난다고 해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가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도 한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이 129건으로 지역 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높은 주거 만족도,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고 또 조경시설과 생활 편의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요즘 한정된 자금으로 만족도와 미래가치가 확실한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만난 울산 시민분들께 어떤 기준으로 주거지를 고르셨는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가격을 제일 많이 보겠죠. 너무 비싸서 가격 보고 그다음에 주차. 예, 그리고 학교 가까운 곳, 애가 있으니까, 그 정도. 구조가 잘 빠진 거. 주방은 주방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예쁘게 된 집이 있잖아. 뭐 매연이 많이 없는 곳에 또 그리고 좀 조경이 좀 잘 돼 있는 곳 이런 곳. 그럼 이제 또 이제 우리 식구의 애들이 어리니까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주변 학군도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유를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통계에서 확인되는 것도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향성 안에 숨겨진 정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동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위치나 교통, 주변 편의시설, 개발 계획 등으로 평가를 해왔는데요. 물론 지금도 고려되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수만 개의 정보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 MC님께서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병원을 개업할 때 위치를 어디 쪽으로 고려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혹시 S이신가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여건이 된다면 수요가 많은 곳을 찾을 텐데 서울, 강남 이런 쪽이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수도권의 전통적인 이 강세 지역을 고려할 텐데요. 실제로 한 전문의 A씨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방에 부동산을 매입해 개업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의 선택을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 지방에서 성형외과 매출과 성장세가 명확했고요. 수도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은 매출 감소세가 뚜렷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권 유망 지역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이게 투자에도 활용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교통 인프라가 변화할 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TX-A 노선이 생겨남으로써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그걸 예측해주고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가능성과 재건축 시점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좀 전에 그 상권 분석처럼 투자도 이제는 사람의 감을 믿기보다는 데이터가 예측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또 도시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한 도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까 공간이 비좁은 주거지역일수록 떠나는 주민이 많고 거주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훈련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또 여성보다 남성이 직장을 잃었을 때 이주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택지를 전면 재조정해서 주민 이주율을 낮췄고요. 실직한 남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가 조금 전 미국의 예시처럼 사회현상 분석과 정책 수립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이런 분석을 해온 곳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의 상권 분석과 공공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건 그 지역의 유동인구와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동통신사입니다. 우리나라의 S통신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와 부동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지난 2011년에 지오비전을 론칭했고요. 2014년에 유동인구 데이터로는 유일하게 국가 승인 통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내놓은 대한민국 매출 100대 상권 분석 결과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압구정과 청담이 뜨고 명동이 진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이 많았던 명동이 타격이 컸고요. 당시 내수 소비 고급화 현상으로 인해서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많은 압구정역이 수혜 지역이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동인구와 부동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 현상을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네, 흥미로운 인사이트 분석도 해준다고요? 네, 아쉽게도 내용이 수도권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 지오비전 퍼즐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인기 거주지, 자녀의 중학교 입학 전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이사를 가는지, 또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하는 게 좋을지 등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 데이터 분석이 개인에게는 자신의 니즈에 딱 맞는 투자와 거주지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는 유용한 정책 수립에 활용이 돼서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이와 덕이의 님 떠나누 들으면서 서수민 리포터와는 또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